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목요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감 앞두고 두 분 모셨는데요.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까지 시장 여전히 답답합니다. 오늘장 시장 프로들 어딜 봤을까요? 첫 번째 섹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고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또 삼성전자 왕의 기한이 본격화되는 오늘장인데요.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 될 때 정말 주인공이 누굴까? 계속해서 시장이 보여주고는 있어요. 일단은 우리 반도체 러버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도 선택해 주셨잖아요. 네, 선택하신 이유 일단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유 있는 선정이죠. 네, 오늘 사실 저도 UM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과장님한테 뺏겨버렸어요. 고민할 순간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상승하는 섹터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외에는 눈에 띄는 지금 현재 업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 좀 바꿔주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생각만큼은 바뀌지는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약해요, 시장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그리고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시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종 이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은데 그 상단에 있는 시장 이슈, 조금 전에 파월 얘기 잠시 했는데 아마 7월 달 FOMC에서 그 동결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아마 계속 시장이 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이슈가 좀 거쳐야 이 업종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고 그런 반도체 포함해서 자동차까지 힘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 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도 현재 1188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때문에 시장의 어떤 투자심도 전반적으로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시장이다라는 얘기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이라는 이 장마가 거치게 된다라면은 반도체가 그때 가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마이크론이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손실폭을 좀 축소를 시켰고 그 이제 그 메으로트라 CEO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 미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메흐로트라 요 CEO 분께서 이제 메모리 업황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상승을 하게 되고 아마 IT 업종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봐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27일 날 이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 개최를 했는데 요 내용들도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물줄기가 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썼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더 힘 붙네요. 2%의 상승.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수가 오늘 진짜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 함의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CEO가 반도체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고가 완벽하게 줄어들었다라거나 가격의 하락폭이 완벽하게 축소되고 있다거나 이런 시그널들을 다 시장에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기업 내부자들 아니면 알기 힘들 거예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 계신 분들이 이제 기업 탐방 같은 거 나갈 건데 나가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주는 수치 갖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보면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수율이 정확하게 몇 %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트장 외에는 거의 다 비밀로 이렇게 붙여버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어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CEO분 이름이 너무 어려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CEO분께서 업황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말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DDR5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온 지 좀 됐고요. 그리고 6월달 들어서 이 DDR4 그동안 말이 많았던 DDR4까지도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공급 과잉은 해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고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더 이상 재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손실폭도 줄어들었다는 것들은 2분기에 바닥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이 수치가 일단은 좋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나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바닥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거 말 그대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계 3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4월에 감산 발표가 있었고 네네.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 가면서 확실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을 이번에 확인했다.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가 초반에 신고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증권가에서 보는 예측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컨센이 2천억 원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 회사마다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KB증권에서 거의 9천억 원 이야기도 하던데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계속 적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어쨌거나 업황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과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만 놓고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수 관련돼서 만약 FOMC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계속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관망으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실 SK 하이닉스 대비 훨씬 더 이 매출의 비중이 많은 믹스가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디램에 대한 부분, 낸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도 사실상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 나눠져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더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은 이제 매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랑 하이닉스랑 관련돼서는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멈추는 그 지점이 삼성전자의 이번 사이클의 그럼 고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지수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매수를 더욱더 많이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마지막 단에는 다시 한 번 더 개인들한테 넘기게 되는 그러한 또 패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관 수급의 컴백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해서 이번 주 미국의 수출 규제 다시 한번 좀 거론이 되면서 좀 심리를 누르는 모습들이 이어졌거든요. 지금 그 영향도 있는 것인지 우리 국내 반도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없지는 않아요. 확실히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도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줄어드는 부분은 일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는지 그리고 국내의 업체 관련돼서도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색깔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후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를 매매를 안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실 6월 말이 되게 되면서 반기에 대한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도 윈도우 드레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게 될 때 이
청산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청산을 하지만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기관들의 요즘 매수세의 집중도가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아까 삼성 파운드리 포럼 이야기 정 팀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 파운드리 포럼 2023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생태계 계획에 대해서 네. 발표를 했어요. 2나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상단을 더 높인다? 삼성전자의 상단을 더 높일 수 있는 포인트일까요? 상단을 높인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출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캐파를 더 늘린다. 캐파 확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도 TSMC 매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지금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AI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되면서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이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TSMC를 이제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요 예. 고객사들이 계속 TSMC와 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단 공정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요를 네. 올려가지고 조금 어떤 그 신제품 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이제 GPU가 뭐 H100이지만 앞 뒤에 또 A100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A100이 있고 그 위에 H100이 나오는 것처럼 네.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단 공정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공정을 만들어서 이 TSMC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사들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숙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2나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캐파 확대,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강화가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목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2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5년까지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고성능 컴퓨터 쪽으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2027년도 가서는 차량용 반도체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캐파 확대를 하게 되면서 클린룸을 늘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클린룸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장비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다 본다면은 좋죠. 네네 다 괜찮죠. 그리고 이 좋은 종목 오늘 괜찮은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HBM DRAM이라든지 DDR5 쪽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가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 관련 종목 조금 우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와서 좀 삼성전자가 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분위기가 살짝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광전자 같은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아시아, 넥스틱 같은 종목들이 있고, 클린룸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신성 ENG, 다른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인데, 동시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파운드리 포럼과 연관된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모멘텀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한 7천억 원 넘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오늘도 뭐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신 삼성발이 네. 아닌 하이닉스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증권사에서 STI, 주성 엔지니어링 네네. 이쪽으로도 미세화 공정, SK 하이닉스의 그 밸류체인으로도 관심 있게 네네. 보자 했는데 이쪽도 시세가 좋거든요. 네, 그쵸. 그래도 삼성 쪽으로 좁혀가는 것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전체 반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개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개수로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조금 좀 우세하잖아요. 종목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 게임인가요? 확률이라기보다는 조금 네. 그렇겠네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풀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가비스 같은 종목도 7% 정도 강세인데,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유니마이크론을 통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걸로 이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오른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선택적으로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압축해 주신 쪽은 힌트 주신 대로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가비스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려가지고요. 동시 세미캠 같은 경우는 2나노 쪽으로 일단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동시 세미캠이 아시겠지만 그 포토레시스트 관련된 어떤 이 특수가스 생산하는 기업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4세대 하이 NA EV용 포토레시스트를 2025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ASML이 2024년도에 네. 하이 NA EUV 장비를 처음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만들어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조건 4, 5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나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 NA EV용 PR 포토레시스트가 2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이 방금 말씀드린 EUV 공정에 이게 특수가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동시세미캠이 이 특수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나노, 삼성전자, ASML 이런 연관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시세미캠을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주로 그래서 동시세미캠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시세미캠이 이제 그 2020년 8월달부터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만 원대를 시원하게 뚫어지지 못하고 있는 못 가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38,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세미캠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 못 뚫어낸 그 이후로 못 뚫어낸 네네.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는 좀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동진세미캠 탑픽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오늘 장인데요. 하나의 테마로 봐야 될까요? UAM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좀 강했습니다. 하늘 위의 우버라고 불리는 미국의 조비. 이쪽에서 시험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날아오른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송태용 과장님이 이쪽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원래 이쪽 좀 관심 있으세요? 원래 관심은 일부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주식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어났었는데 조비랑 이제 얼티움이랑 이런 릴리움이랑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 조금 강하지만 않으면 이런 이 이슈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그룹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었었는데 예. 신사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UAM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대기업에서도 이 UAM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쪽에서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UAM 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기업이 관심이 있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선택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비항공이 40% 같네요. 네, 시간의 거래소 한 1% 상승세 이어가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 전기 에어택시 비행 테스트에 들어간다. 되게 의미 있는 소식같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국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저는 뭐 항공 쪽이 좀 움직일 줄 알았어요.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기존에 어떻게 보면 UAM 좀 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요. 그런데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네. 상업화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큰 종목들은 좀 많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사실 생각을 했던 거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빠네요. 한 3종목 정도, 베셀, 네. 네온테크, 파이퍼 프로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일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시스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에 대한 사용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비가 이러한 시험 비행에 대한 부분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시험 비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게 될 그쵸. 거고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기업들에 대한 자본 투하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UAM 생태계 자체가 더욱더 빠르게 우리한테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가 줘야지만 사실상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축이 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아서 열어주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에서 이런 매매를 찾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차 커지기 전에 중소형 종목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 보자. 정 팀장님도 아까 이쪽 보려고 했는데 주제 뺏겼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대장이 파이버 프로인데 네. 방금 전에 베셀, 네온테크, 파이버 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세가 베셀이나 네온테크 조용하잖아요. 파이버 프로 상한가입니다. 차별화된 이유가 있어요? 대장인가요? 이게 대장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번씩 이제 신상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뉴 페이스. 네, 그렇죠. 새로운 수혜주 말씀드리는데 신상. 이게 파이브 프로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간중간 4월 달도 그렇고 이제 올해 2월 달도 그렇고 한 번씩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요즘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UAM 관련돼 가지고는 그동안 조용했던 것도 있지만은 UAM 이슈가 나오게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 시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듯이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올 연초 챗GPT라든지 AI라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테마라기보다 어떤 새로운 트렌드겠죠? 트렌드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테마 내에서도 새로운 수혜주가 뭐가 있냐를 시장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파이브 프로가 제가 봤을 땐 그런 맥락이라 보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이 상한가에 진입이 된 거는 아마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쏠림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 새로운 수혜주 신상주로서 어떤 매력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수급적인 어떤 쏠림 현상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비행 테스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상용화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변동성으로 또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단기로 끝날 네네. 거다. 시장을 조금 확장해서 볼게요. 그래도 긴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도심 에어택시 생기면은 타실지 아니요, 모르겠지만 저 안 탈 거예요. 저 전기차도 아직 안 타고 있거든요. 아직 안 탈 거예요. 아주 무섭긴 하죠. 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트래픽이 계속 확장이 되고 네네. 뭐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UAM 시장을 이제 뚫고 있는 선두자들의 네. 이야기에 따르면 보면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SK 쪽에서 네네. 이미 협력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의 주가는 오늘의 이런 탄력을 전혀 반영하지 네네.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종목들 말고 원래 좀 시장을 이끌고 가려고 했었던 뭐 제주항공, 하나시스템, 캔코아 이쪽도 좀 네네. 조용한 편이잖아요. 이쪽 그런 이유는 시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시장이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UAM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한 차례. 그렇죠. 한 차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캔코 에어스페이스라든지 베셀이라든지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도 움직였었고 그때 당시에 뭐 현대차라든지 뭐 SK텔레콤 이런 종목도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테마, 이 종목의 상승이 이어지려면은 이 기대감의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빠르게 숫자와 연결이 돼야 이 간극이 좁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유해인 같은 경우는 시작한다 얘기를 했고 이제 허가가 떨어졌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밖에 보면 비가 오는데 이런 우천에 과연 이 UAM이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테스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비도 상관이 네. 있나요? 바람 안 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저희 둘 다 비전문가라. 비가 오게 되면 앞이 잘 안 모임인가요?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전기차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저는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보편화가 되기 전까지는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천 속에서도 비행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정말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행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되고 이게 조비 같은 경우는 올해 미 연방 항공처의 허가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이제
뭐 LA라든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비행 테스트가 끝이 나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SK텔레콤과 조비도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조비가 상용화를 시켜서 이거를 택시처럼 운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결제 시스템이란지 티맵이란지 그리고 어떤 통신망이란지 이런 것들을 써주기로 한 MOU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은 네. 이게 결제 시스템이 어찌 보면 택시 미터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티맵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티맵 같은 경우 이제 하늘에서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또 티맵을 운영할지도 네. 상당히 저는 궁금하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야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피셜 아직까지는 뚫어야 될 길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태용 과장님은 여기에 또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기회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큰 종목 주세요? 아니면 지금 기회를 공략할 수 있는 좀 중소형주에 주목하셨을까요?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왔어요. 아까 가장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사실은. 하나 시스템이 마지막 하나 시스템이 끝단이었죠. 마지막이었나요? 캔코아 그 전이었군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UAM만으로 보지는 않아요. 원래 완제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 우주항공. 있고 그리고 UAM 사업까지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UAM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나올 때마다 탑은 못 가요. 물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지만 다른 사업 부분에서에 대한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분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서는 다른 사업은 다 제쳐두고 네. UAM 사업은 과연 얘네가 뭘 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2022년 4월 달에 보게 되면 인천 송도에 캔코아 에비에이션을 이제 설립을 하게 돼요. 네. 국내 최초 이제 수륙 양용 이제 이 기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싱 드론 업체 1위인 이제 아스트로엑스 관련돼서 지분을 30%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얼마만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 UAM 관련돼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특별자치구랑 제주도시공사하고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버티포트 인프라 사업 관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티포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이륙 착륙할 때 그 네.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티포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업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자본력을 투하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테니까 이 UAM 운항하고 인프라 그리고 UAM 파운드리에만 보다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로는 19,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립니다. 거의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 급등이 나옵니다. 200일선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지지하면서 15,680원 움직임인데요. 19,000원까지의 시세 분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UAM 탑픽으로 걸렸습니다. 더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그리고 송태영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